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저번 강의에 설명드렸던 뷰만큼이나 중요한데요. 뷰는 약간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카테고리는 겁나 쉬워요. 레빗에서 정말 자주 접하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고요. 레빗 전반에 걸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 카테고리가 뭐냐? 캐드랑 비교를 하면 캐드의 레이어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캐드에서는 요소를 레이어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레빗에서는 이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캐드에서는 레이어를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지만 레빗의 카테고리는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레빗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카테고리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카테고리 목록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자주 접하셔서 그만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카테고리 이름들이 문, 덕트, 케이블 트레이 이렇게 저희가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뭐뭐가 있었는지, 어떤 카테고리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만드는 패밀리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부여가 될까요? 볼까요? 이거는 패밀리 에디터입니다. 오토데스크 레빗 2017 패밀리 에디터고요. 패밀리 편집기에서 여기 크레이트 탭이나 여기 모디파이 탭에 보시면 패밀리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덕트 액세서리를 만들었다. 덕트 액세서리로 예를 들면 소음기 아니면 소음 챔버 이런 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변압기 이런 것들은 전기 장비, 일렉트리컬 이퀴먼트 이런 거에 넣으시면 되고요. 밸브나 아니면 스트레이너 이런 것들은 파이프 액세서리 아니면 파이프 엘보나 티 같은 경우는 파이프 피팅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저수조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메케니컬 이퀴먼트로 만드시고요. 저수조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만드시면 이거를 프로젝트에 로드를 하시게 되면 메케니컬 이퀴먼트에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프로젝트에 지금 로드를 한 건데요. 이 프로젝트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건축, 구조, MEP 이렇게 요소를 그릴 수 있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각각의 카테고리들이에요. 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메뉴가 주어져 있습니다. 파이프라는 카테고리, 파이프 피팅이라는 카테고리, 파이프 액세서리라는 카테고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만든 거는 기계 장비를 클릭하시면 이 기계 장비에 해당하는 패밀리 목록이 나타나요. 요 중에서 원하는 패밀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패밀리 파이프 피팅을 모델링을 하겠다. 그럼 파이프 피팅을 없네. 그러면 문을 하겠다. 그러면 문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원하는 패밀리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드로잉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리본 메뉴가 카테고리 구분별로 되어 있는 게 많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무슨 카테고리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기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그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모든 패밀리를 다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모든 패밀리를 보여주게 되면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알면 그거에 해당하는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V 창에 보시면
여기도 카테고리별로 요소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만든 메케니컬 이퀴먼트, 요거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보이는 건데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패밀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다른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기 애매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정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마땅치 않거든요. 이럴 때는 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추천해 드리는 거는 파이프 행가다 그러면 파이프 액세서리로, 아니면은 메케니컬 이퀴먼트로 지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VV를 눌러서 오브젝트 스타일에 보시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서브 카테고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서브 카테고리는 사용자가 삭제를 하거나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패밀리 에디터에서 VV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오브젝트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서브 카테고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행거라는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요. 행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밀리를 만드는 방법은 추후 패밀리 강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행거 모양의 카테고리 요소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카테고리는 메케니컬 이퀴먼트로, 그러고 요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만들어 놓은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행가로 선택하고 프로젝트에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VV 창에 들어가셔서 메케니컬 이퀴먼트에서 서브 카테고리를 행가로 해서 이 행가에 해당하는 요소만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 있어요. 이 기계 장비가 종류가 많을 수 있잖아요. 뭐 펌프도 갖다 놨고 냉동기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장비를 다 넣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행가만 이렇게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를 패밀리 에디터에서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에서는 만들어봤자 패밀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패밀리 에디터에서 만드셔서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소를 클릭하시면 이 요소의 카테고리를 이 유형 선택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카테고리를 에어 터미널로 해놨어요. 디퓨저로 해놨어요. 그리기는 행가로 그렸는데 카테고리를 디퓨저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디퓨저가 될까요? 얘를 클릭하시면 에어 터미널이 되는 거예요. 이 형상이 행가 모양이라고 해서 그게 행가가 되는 게 아니라 패밀리 에디터에서 설정한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형상을 그렸다고 해서 그 카테고리가 되는 게 아니라 패밀리 에디터에서 카테고리 목록에서 선택한 그게 카테고리로 지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카테고리는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 유형 선택기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패밀리 에디터에서 보시는 이 카테고리 목록은 프로젝트에 있는 수량보다 좀 적어요. 왜냐하면 패밀리에서 만들지 못하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패밀리 같은 경우는 덕트, 파이프, 케이블 트레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패밀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랩이 프로젝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프 피팅이나 액세서리는 있어도 파이프는 없어요. 여기는 패밀리에서 제작 가능한 카테고리 리스트만 보여지는 거고요. 프로젝트에서 사용 가능한 카테고리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가 이게 가시성에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카테고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랩이 전반적으로 쓰여요. 뷰의 가시성 조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이 필터에서 보시면 이 카테고리별로 선택된 요소가 나타나요. 에어터미널 309개가 선택이 된 거고 천장이 43개가 선택됐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요소가 구분이 돼요. 이 중에 덕트만 선택을 하겠다. 덕트와 덕트 피팅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해당하는 카테고리만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요소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요소를 선택할 때도 이 카테고리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덕트와 덕트 피팅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경 모양을 클릭하시고 아이솔레이트 카테고리 하시면 그 선택한 카테고리만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덕트 모델링을 하시고 검토를 하실 때 또는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원하시는 카테고리만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만들 때 프로젝트 파라미터를 만드실 때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만들 때 공종 해서 덕트 이렇게 만드시면 이 덕트를 선택을 했을 때 이 매개 변수가 보이죠. 근데 다른 카테고리를 선택했다. 메케니컬 이퀴먼트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 매개 변수를 확인할 수 없어요. 이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하실 때도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지정된 카테고리에서만 그 매개 변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태그도 그래요. 태그도 이렇게 주석 탭에 보시면 태그를 다실 수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태그를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트죠. 덕트 같은 경우에 태그 지금 이렇게 있죠. 이 카테고리별로 어떤 태그를 부착할 거냐 이거는 지금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덕트 같은 경우는 BOD를 기준으로 태그를 부착하게 돼 있는데요. 덕트 사이즈로 한다 이러면 덕트 사이즈가 나오죠. 이렇게 태그도 카테고리별로 설정해 둔 그 태그가 부착이 되게 되고요. 일람표를 만드실 때도 스케줄을 만드실 때도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 멀티 카테고리로 한 번에 모든 일람표를 만드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덕트에 해당하는 일람표를 만들겠다 이러면 덕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만 추출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일람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카테고리가 사용되는 데를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패밀리를 배치할 때도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할 때도 이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별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VV 속성에서 이렇게 뷰를 설정할 때도 카테고리별로 한다는 거. 그리고 필터를 할 때도 여기서도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필터를 만들고 그거에 해당할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뷰에 대한 목록에서도 다 모델 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이 주석 카테고리, 태그나 섹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석 요소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돼서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태그를 다실 때나 태그도 지금 덕트 태그죠. 이 패밀리 편집기에 가시면 이 주석 요소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덕트 카테고리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덕트에 붙일 수 있게 된 거고요. 일람표를 추출할 때나 간섭 검토할 때 설명 안 드렸네요. 간섭 검토할 때도 여기 선택한 요소의 카테고리별로 지금 요만큼 선택해 볼까요? 요만큼 선택한 요소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간섭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에 있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요. 선택한 요소의 카테고리만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만 이렇게 간섭 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이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많은 부분에서 카테고리별로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빗 모델을 외부 파일인 IFC, 그 3D 통합 포맷인 IFC로 내보낼 때도 이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 옵션에 보시면 IFC 클래스 이름이 있고요. 여기 레빗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IFC의 클래스랑 레빗의 카테고리랑 매칭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IFC 플로우 무빙 디바이스를 레빗에 불러오면 메케니컬 이퀴먼트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빗 포맷이 아닌 다른 IFC 포맷으로 불러올 때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매칭을 시켜서 원하는 카테고리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자체를 이렇게 사용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 요소를 구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어떤 카테고리 목록이 있는지, 레빗에서 요소를 구분할 때는 이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 수 없고, 그 중에서도 구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서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어를 해야 되는 이런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것으로 상강 카테고리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